자, 수열의 극한 이제 마무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거지? 네,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이런 형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불러. 함수의 극한이 아니고 함수 fx가 극한을 먹어서 정의되어 있다고. 예,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수능의 단골 메뉴니까 확실하게 마스터해놔. 첫 번째 단계를 지나갈 때 나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사실은 그게 다예요. 얘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각종 변형에 적응할 수 있다. 절대값 들어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요거는 이제 너희한테 점화식 내용을 미리 봐라라고 했는데, 정리 한번 해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영상에 있는 10개의 점화식 등차등비부터 시작해서 얘네를 다 일반항을 구하게 익혀놔라 라고 하면 용량 초과지. 터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열의 극한을 하는 중이고, 이 수열의 극한에 등장하는 점화식 사실 모두 나올 수 있지. 다 나올 수 있지. 다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꼭 기억해놔야 되는 거,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기억해놔야 되는 두 가지가 바로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 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가 pan 플러스 2 더하기 qan 플러스 1 더하기 ran은 제로. 둘 다 조건을 갖는데, 이 경우에 P라고 하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거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개수 3개 있지. 개수 3개인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제로인 꼴만 나온다.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그건 통합논술이 될 거예요. 학교 가서 치는, 대학교 가서 치는 논술 문제가 될 거예요. 구술 면접에 나올지도 모르지. 아무튼 우리는 이제 수능 대비의 입장에서 보면 점화식은 그 일반의 풀이를 절대 수능에 내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그건 딱 수열까지. 수열의 극한부터 나와요. 어떻게 해야지. 준비를 해놔야지. 이 경우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일단 해법은 계차법, 특성해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특성해법으로 먼저, 특성해법만 할게. 이름이 특성해잖아. 해가 특별한 성질을 갖는 해가 특성해야. 근데 그거는 이제 특성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를 특성해라고 하는데, 말 되게 거창하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 an 플러스 1과 an을 동시에 x로 놓고 푼 1차 방정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an 플러스 1 자리에 an 자리에 x를 놓으면 1차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x 이퀄 1-p분의 q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걸 이제 특성해 알파라고 부른다고. 특성의 알파. 근데 말 그대로 특성해니까 특별한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 아니야.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갖냐면 이 꼴의 아이를, 이 꼴의 점화식을 an 플러스 1 빼기 특성해, 그리고 an 빼기 특성해로 통일을 하면, 등호 양변을 통일을 하면 기가 막히게도 요 P로 딱 요렇게 묶이는 모양을 만들더라 이거야. 이 건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도 돼.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만든 해가 알파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an 마이너스 알파니까 패턴이 똑같은 두 개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b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하고 얘를 bn번째 항으로 이렇게 치환을 하는데, 치환을 해놓고 보면 공비 p짜리 등비수열이 됐다 이거예요. 공비 p짜리 등비수열. 그러니까 bn의 일반항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막히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틈틈이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등차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합정도는 해주세요. 한 번씩만 돌아보면 돼. 응?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다.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그러나 얘네들은 지금 내가 만들어낸 bn들이기 때문에 다 an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을 건데, bn은 얘를 bn으로 잡은 거니까 an-알파가 되고, b1이라는 거는 그 bn에 1 집어넣은 거니까 a1-알파가 되고, 그래서 p의 n-1승이 되는데, 우리가 정작 원했던 건 an항이기 때문에 an은 알파 더하기 a1-알파의 p의 n-1승. 옛날에 아주 옛날이죠. 1학년 겨울방학 때였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여기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 이걸 그냥 외워놔도 좋다 그러면서 막 입으로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알파 더하기 첫째 항 빼기 알파의 공비의 n-1승. 여기서 공비랑 함은 최초에 주어져 있던 p를 얘기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1차 결론이고, 이제 여기서 리미트를 붙일 거란 말이에요. n에다가 무한대를 보낸 an.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알파 더하기 a1-알파의 p의 n-1승 이렇게 되는 건데, 잘 봐봐 얘들아. n이 한 군데밖에 없어. n이 무한대로 갈 건데 n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어딨어? 여기 있잖아. 그럼 이게 무한승이 되는 거잖아. P가 무한승이 되는데, 아까 전제했던, 아까 이 꼴을 확인할 때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an 앞에 있는 요 공비라고 부르는 애지, 이거. 이 아이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지 꼭 확인을 해 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수인지 꼭 확인해 준다. 그게 확인이 됐으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그 P는 무한승을 했을 때 어디로 갈까? 0으로 가요. 무한승을 했을 때 0으로 가요. 그러니까 허무하게도 이만큼이 통째로 날아가 버려.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결론이 뭐가 났지? 알파. 결론이 알파. 아까 최초 특성해를 구했던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PAM 플러스 Q꼴에 대해서는 해법 같은 거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해법 같은 거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그냥 특성해 구하시면, 특성해 구하시면 알파는 P알파 더하기 Q라고 놓은 다음에 이 알파가 곧 극한값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우연히 겹치는 게 뭐냐면, 우연히 겹치는 게 특성 방정식 구할 때 an 플러스 1 자리에 x 넣고 an 자리에 x 넣어서 풀으라고 그랬지. 잘 생각해봐. 요 앞에 앞단원에 우리가 했던 게 뭐야? 앞에 앞 예제에서 했던 게 리미트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 플러스 1도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잖아. 그러니까 이 등호의 양변에 리미트를 때려주면요, 얘도 알파로 수렴, 얘도 알파로 수렴이라고. 마치 특성 방정식을 푼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똑같은 결과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아이가 보이면 일단 그냥 막 들어가지 말고 최초 확인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an 플러스 1은 꼴로 바꿔줘. an 플러스 1은 an 이렇게 an 플러스 2가 an이 같은 등호 안에 나오면 반드시 an 플러스 1은 하고 써주시고요. 5분의 2 an 더하기 5분의 1이 됐죠? 그래서 뭘 확인하라고? an 앞에 있는 이 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지 확인하시라고. 그거 확인 안 하면 이상한 일 벌어진다. 이게 1보다 큰데도 특성에는 나와요. 하지만 그건 극한값이 아니에요. 특성에와 극한값은 언제나 같은 게 아니야. 예.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만, 그때만. 그래서 이제 이게 확인이 됐어. 그럼 리미트 an 얼마야? 라고 물으면 그 값을 알파라 놓고 알파는 5분의 2 알파 더하기 5분의 1 푸시면 돼요. 아, 확인이 됐으면 여기다 알파 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여기다 그냥 알파 집어넣으면 3알파는 1, 알파는 3분의 1이 되겠지. 이게 극한값이라고. 일단은 요령을 한번 익히고 나면 이 PAM 플러스 Q꼴의 극한값은 가장 고마운 질문이 되는 거죠. 세상 이거보다 편한 식이 없을 테니. 이해 따위 바라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 너희가 해야 될 건 암기야. 암기라고. an 플러스 1은 하고 마음속에서 슥 내려보면 3분의 2 수렴 조건을 만족했어. 그리고 리미트 an을 물었어. 그러면 알파 넘어가면 알파는 1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선생님 첫째 항은요 왜 안 써요? 예, 안 쓰여요. 극한값에서는. 수열의 극한은 첫째 항이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어? 여기서 첫째 항을 주는 건 이 아이가 정해로 풀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을 주는 거야. 요령을 알고 나면 이 PAM 플러스 Q꼴만큼 쉬운 극한은 없어요. 이것도 an 플러스 1은 3분의 1 an 플러스 1 PAM 플러스 Q꼴이고 3분의 1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알았으면 알파 놓고 넘어가면 3분의 2 알파는 1 알파는 2분의 3 바암산이고 5초 컷이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만 벌어질 것이냐? 아니에요. 얘가 있죠.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제로고 내가 이거의 정해를 보여준 이유가 이 녀석의 정해를 보여준 이유가 얘 같은 경우는 쟤처럼 간편한 요령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애가 나올 때까지 풀어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령을 좀 발휘할 수는 있겠지. 일단 그럼 결론부터 외우게 하자. 결론부터 외우게 시킬게요. 이거 리미트 an은 얼마냐면 이 아이는 반드시 첫째 항과 둘째 항이 상수로 주어질 겁니다. 첫째 항, 둘째 항을 상수로 안 주면 수열이 아예 진행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첫째 항, 둘째 항은 반드시 상수로 주게 돼 있고 첫째 항 더하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어디서 많이 본 거다? 등비수열에 합할 때 주로 1 마이너스 공비, 1 마이너스 공비 하죠? 그 얘기예요. 1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 공비의 역할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공비는 바로 an 플러스 2 앞에 있는 계수로 an 앞에 있는 계수를 나눈 값이에요. P분의 R이에요. P분의 R. 제발 기억합시다. 딱 11개월만 기억해줘요. 여기서는 공비가 P,
여기서는 공비가 P분의 R 하시고, 여기 나온 상수 두 개 있죠? 예. A2 마이너스 A1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여기가 원래 첫째 항자리인데 이 수열 자체가 개차 수열, 이 공비 P분의 R인 등비 수열이어서 예, 개차 수열의 첫째 항이 이거예요. A2-A1. 그러니까 어찌 보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입니다. 결론을 외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한 번만 설명을 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PAN 플러스 2 더하기 QAN 플러스 1 더하기 RAN인데 이거 전제가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항상 0일 때만 준다고 그랬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그렇다면 저 이 가운데 있는 숫자 Q 대신에 내가 이걸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로 바꿔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로 Q 합이 0이라니까. 어? 그러면 PAN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AN 플러스 1 더하기 RAN은 제로가 되는데요. 이때 이걸 요렇게 분배해서 P랑 곱해진 애는 앞에 가서 묶고 P로 묶어주면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리고 R로 된 애는 뒤에 가서 R하고 묶고 마이너스 R AN 플러스 1 빼기 AN은 제로. 요렇게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Q를 둘로 쪼개는 거야. 그러면 예, 결론은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은 P분의 R. 아까 공비로 P분의 R이 왜 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P분의 R AN 플러스 1 빼기 AN이죠. 한마디로 얘네가 등호이편으로 넘어간 다음에 P만 나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한번 패턴이 같은 두 개의 덩어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거, 하나는 AN 플러스 1에서 그 전에 걸 뺀 거. 그러니까 다음 항에서 전항 빼고 전항에서 전전항 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BN 플러스 1로 치환을 하면 P분의 R, BN이 되는데 이거 역시 공비 P분의 R짜리 등비수열이에요. 치환을 하고 나면. 그러니 뒤도 돌아볼 거 없이 BN은 얘의 일반항은 B1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 되죠.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PAN 플러스 Q 걸도 딱 요렇게 나왔어요. 다만 얘는 이제 이걸 A 모양으로 되돌리려 할 때 아까는 AN-알파였다면 지금은 치환된 애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서 이게 좀 골치가 아파져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A2 마이너스 A1의 P분의 R의 N-1승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걸로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점화식 아까 영상 본 거 중에 6번 점화식 영상이 있어요. 6번 점화식. 6번 점화식 꼴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축차대입법으로 n에다가 1 집어넣어. 그럼 A2-A1은 A2-A1의 0승 곱하기 1이네. A3-A2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A2-A1의 P분의 R의 1승 A4-A3는 A2-A1의 P분의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항 AN이 나올 때까지 계속 N을 집어넣으면 A2-A1에 P분의 R에 N-2승 여기까지 가거든. 이거를 좌변, 우변 더하는 거죠. 이렇게.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고 그러면 이렇게 상제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여기는 AN과 빼기 A1이 남고 좌변에는 AN과 A1이 남고 우변에는 어떻게 되냐? 첫째 항이 A2-A1이고 공비가 P분의 R인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 그래서 끝났네. 아이씨. 1-P분의 R분의 첫째 항 A2-A1 괄호 열고 1-P분의 R의 N-1승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문자가 많아서 그렇지 얘들아 잘 보면 1-공비분의 첫째 항 1-공비 항수승한 거야. 등비수열에 합한 거야 그냥. 문자가 많아서 그렇지.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AN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뭐 있겠어. 이 A1만 넘어오면 되지. 예, 그러니까 A1 더하기 1-P분의 R 분의 A2-A1 괄호 열고 1- 괄호 열고 1- P분의 R에 N-1승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이제 또 리미트를 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리미트를 때렸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니까 N을 가진 애가 얘밖에 없다고. 그럼 아까처럼 이게 -1에서 1 사이 즉 0으로 수렴하는지를 확인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이렇게 혼자 0으로 갈 거 아닌가. 그러면 이쪽 항에는 남아있는 게 1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1-공비분의 요만큼만 남게 되죠. 그걸 아까 내가 최종 결론으로 쓴 거예요. 최종 결론으로. 그래서 리미트 AN은 A1 더하기 1- P분의 R 분의 A2-A1이라고 쓴 거예요. 미치겠지? 그지? 예, 알아듣겠는 말이 거의 없겠지? 그럴 것 같지? 계속 봐요.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예. 얘가 그냥 눈에 완전히 그 도장처럼 박히도록, 망막에 상으로 박히도록 그렇게 계속 보세요. 그러면 친근해요. 친근해집니다. 이미 수열 때부터 친근했어야 하는데, 우리의 교과 과정이라는 게 그러질 못하죠, 사실. 이게 수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나왔던 앤데.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아이를 봤다. 자, 글씨가 작으니까 다 쓸게요. A1은 9, A1은 1, A2는 9, 그리고 3AN 플러스 2 마이너스 2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는 거야. P가 3이야. Q가 마이너스 2야. R이 마이너스 2야. 이거 3개 더해봐. 개수 3개 더해봐. 0 나오죠? 너구나 그러는 거야 이게. 이게 그래서 유형이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제로꼴입니다. 너구나. 그러면 그냥 나 같으면 바로 들어가. 바로 리미트 AN. 난 익숙하니까. 첫째 항 1 더하기 1 마이너스 한 다음에 P분의 R을 얼른 찾아야지. 이게 P고 이게 R입니다. 나누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A2-A1 9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에요. 눈에 도장을 박는 형식처럼 내가 이거 외우고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외우면 저거 2개 정도는 할 수 있잖아. 10개를 외우려냐 20개를 외우려냐. 라떼는 말이야. 그럼 저 문제
문제에서 P랑 R이 같다고 그냥 나오기도 해. 아니면 아예 안 나와. P가 R과 같으면 등차 수열이에요. P가 R과 같으면 등차 수열이라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면 이게 얼마여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6이어야 되잖아.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그러니까 P분의 R이 1인 꼴은 절대로 안 내요. 요거는 이제 좀 전처럼 외워 쓰는 사람 막으려고 내는 문제인데, 아이씨, 이게 보면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분의 an 플러스 1 빼기 an은 2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요, 이거 다시 넘겨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2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아니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분배해서 쓴 다음에 다 넘겨볼게요. 2n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3an 플러스 1, 얘 넘어오면 플러스 an은 제로거든요. 이 보시면 2 마이너스 3, 1이에요. 더하면 얼마냐? 0이지. 이거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제로꼴인데 이걸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정해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2an 플러스 2를 여기 마이너스 2를 주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이 뒤쪽하고 이렇게 해서 2로 묶은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어가면 an 플러스 1 빼기 an, 그래서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은 2분의 1배한 an 플러스, 이게 정해거든? 이게 정해인데 그 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얘네 두 개를 1로 이렇게 올리고 2분의 1을 앞으로 내리면 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 쓰지 못하게 하려고 점화식 꼴을 바꾼 거야. 근데 이 과정이 원래 이렇게 개차 수열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됨을 알고 있다면 아 너구나 또 되는 거죠 이거. 아니면 하다못해 너희들이 여기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그리고 an 세 항이 나왔네. 세 항 나오는 거 이 꼴이 유일해요. 점화식 중에 일반항을 3개로 두는 게 이 꼴이 유일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만 줘도 바꿔서 확인만 해줘도 여기서 바로 리미트 an은 하고 들어갈 수 있죠. 첫째 항 1 더하기 1 마이너스 p분의 r 2분의 1 분의 a2 마이너스 a1 3 마이너스 1 답이에요. 이것만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말 한 김에 보세요. 이걸 필수예제로 내준 건 조금 오바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저도. 이게 무슨 필수예제야. 재응용 문제지. 승희야, 네가 말하는 열심히의 뜻이 그건 아니겠지? 이거 한번 보세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P1은 제로 수직선상의 원점을 찍고 P2는 90을 찍은 다음 P1과 P2의 중점을 P3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P2와 P3의 중점을 P4라 할 거고, 그럼 당연하게 P4와 P3의 중점을 P5라고 하겠죠. 자, 패턴을 잘 기억하세요. 다음 항을 만드는데 다음 항의 위치가 그 전항과 전전항의 중점이라고. 다음 항을 만드는데
요령이 뭐냐면 전항과 전전항의 중점으로 만든다고. 그럼 내가 그 좌표를 x, 그러니까 다음항이라고 하는 xn 플러스 2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전항은 pn 플러스 1이겠지. xn 플러스 1. 그리고 전전항은 xn이겠지. 그 둘을 더하여 반으로 나누면 xn 플러스 2가 된다. 좌표. 중점 좌표. 더해서 반. 전항과 전전항을 더해서 반을 하면 다음항이 나온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세 개의 일반항이 등장을 했고요. 얘를 그래서 혹시나 하고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2를 이쪽으로 올려서 2xn 플러스 2로 바꾸고 넘겨서 마이너스 xn 플러스 1로 바꾸고 넘겨서 마이너스 xn으로 바꿔서 이퀄 제로를 해주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제로인 꼴이 됩니다. 바로 좀 전에 한 애죠. 그리고 이 아이는 첫째 항이 얼마냐면 0이에요. 여기 나와 있네요. P1의 좌표가 0이라고. 둘째 항이 얼마냐면 90이에요. 여기 나와 있네요. 두 번째 항 90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첫째 항과 둘째 항은 반드시 상수값으로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진행이 돼요. 진행이. 이 점화식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째 항이 두 개인 점화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첫째 항, 둘째 항 다 나왔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제로인 것도 확인이 됐어. 그런데 리미트 xn이 얼마냐라고 물었어. 리미트 xn이 얼마냐라고 물었어. 그래서 바로 들어갔어요. 0 더하기 1 마이너스 P분의 R. P분의 R. 승희야, P분의 R이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P분의 R이에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P분의 R 하면 1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그리고 x2 마이너스 x1 90. 빼기 0. 결과는 60인데 이 문제는 두 번 다시 수능에 안 나옵니다. 두 번 다시 수능에 안 나오는 게 말이죠. 이 60이 우연이 아니라서요. 60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0, 30, 60, 90. 얘의 반, 얘의, 아니, 맞나? 얘와 얘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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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와 얘의 반 하다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1대1 내분을 무한 번 하면 2대1 내분점으로 갑니다. 그럼 딴 것도 되는지 되게 궁금하지? 네, 맞아요. 돼요. 이게 이제 방향의 문제긴 한데 1대2 내분을 계속하면 1대3 내분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능엔 두 번 다시 못 내요. 왜냐면 이걸 알려주고 나면 애들이 몇 대 몇인가만 딱 쳐다본 다음에 3대1? 그럼 4대1 점에 가 있겠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러한데 이게 앞으로 할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수열의 극한이나 무한급수를 대할 때 이게 이제 수학의 어떤 정통의 길로 가는 그 정해의 방법이 있고 정해의 방법이 있고 약간은 직관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또 있어요. 예. 그런데 언제나 그럼 직관적인 방법이 통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수열의 극한이나 무한급수 문제 중 아주 지극히 일부가 직관을 통해 답이 10초 안에 나와. 직관이니까 말 그대로 여기일 것 같아 이런 거거든. 여기일 것 같아. 이걸로 답이 10초 안에 나와. 그래서 출제자들은 어떻게든 이게 직관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로 내려고 애를 쓰고요. 학생이나 강사들은 그 와중에 직관적인 풀이가 되는 애를 놓친 출제자의 실수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이야? 수험생의 입장이지. 그러니까 두 가지. 정해의 풀이와 직관적인 해를 둘 다 익혀놓은 다음에 먼저 이게 혹시나 이렇게 도형적 직관 아니면 같은 말인가? 예, 도형적 직관이나 혹은 느낌으로 답이 나오는 애인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게 실패하면 정해로 들어가야죠. 그게 이제 시험을 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지금 같은 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직관이 바로 통해요. 1대1 내분점 쭉 지나면 어떻게 돼? 2대1 돼요. 이런 거야. 2대1 내분점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3대1 내분점 돼요. 4대1 내분점 계속 하면 5대1 내분점 돼요. 예. 그런 거라서 요거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린 문제는 두 번 다시 수능에 못 나옵니다. 요 아이는 어떤 아이냐? 이건 계속 나와요. 이건 계속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단은 독해 자체가 어려워서 독해 자체가 독해를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수험생 중 한 반은 떨구고 갈 수 있어. 우리 문장제 되게 싫어하잖아. 실제로 수능을 치게 하면 한 반을 안 읽어. 이 정도 글씨가 나오면. 그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해로 들어갈지 요령으로 들어갈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문제라서 잘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공장의 기름 탱크에 1000리터의 기름이 들어있다. 첫째 양이죠. 첫째 양. 첫째 양이에요. 어떤 공장에 1000리터의 기름이 들어있다 라고 말을 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첫째 양을 뜻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건 무시해도 되는 숫자예요. 극한은 첫째 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기계를 작업하는 동안 탱크에 들어있는 기름의 양의 2분의 1을 사용하고 한번 떠올려봐. 이렇게 영상으로 떠올려봐. 뭔가 이렇게 막 기계를 돌리는데 뒤쪽에서 기름이 막 다른단 말이야. 그럼 탱크의 2분의 1을 사용하는 거야. 그날. 2분의 1을 사용하고 작업이 끝나면 100리터의 기름을 보충한 후 기름 탱크에 있는 기름의 양을 기록한다. 어떤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탱크에 들어있는 양의 2분의 1을 다시 쓰고 다시 100리터를 보충하고 기록. 그 다음 날은 또 이렇게 되면 이걸 AN과 AN 플러스 1의 기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기름량. N번째 1의 기름량이 기록돼 있어. 그날 이 양의 2분의 1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쓴 양이 아니에요. 남은 양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기록상에 남아있는 양의 2분의 1을 썼으니 남은 기름은 2분의 1 AN이 남았겠지. 그리고 거기다가 100리터의 기름을 얹어서 다음 날 치로 기록한다. 이런 거예요. 문장을 해석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냐?
N1의 기름량.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N 플러스 1의 기름량. 이렇게 된 거지. 자, 독해를 잘 해보았더니 이런 식이 얻어졌는데, 이런 점화식이 얻어졌는데, 이 점화식 꼴이 뭐냐? 알파로 같이 형. 특성해법을 사용하는 PAN 플러스 Q 꼴이에요. 이게 PAN 플러스 Q 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파로 갈리는 거야. 예, 이거를 정해로 들어가서 AN을 구한 다음 그거에다 리미트를 씌우는 파와 이제 두 번째 요령파. 그래서 리미트 AN이 알파다라고 하자. 알파는 2분의 1 알파 더하기 100이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알파는 200이다. 이렇게 하는 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장제인데 이걸 문장제 점화식 문제라고 하는데 문장을 잘 읽고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에 대한 점화식을 세우고 나면 PAN 플러스 Q꼴 아니면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제로꼴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단 말이야. 좀 전처럼. 예. 그러면 그때 이제 그에 해당하는 해법을 적용시키면 되고요. 근데 이 모두를 뛰어넘는 자가 있어요. 야, 한 번만 내 얘기에 잘 집중해봐. 무한히 반복한다 할 때 얘는 지금 첫째 1000리터, 이거 1000리터 끝까지 안 썼지. 중요하지 않다니까. 예, 1000리터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 1000리터 들고 반 쓰고 100리터 붓고 반 쓰고 100리터 붓고 반 쓰고 100리터 붓고 이거는 현재를 내가 살 때의 입장이야. 근데 그러지 말고 수렴한다며. 지금 수렴하니까 질문한 거 아니야? 그러면 현재를 25,000년 후로 설정해봐. 현재를 25,000년 후로 설정하고 25,000년 전에 이 작업이 시작된 거야. 응? 그러면 수렴한다가 무슨 뜻일까? 기름통이 수렴해. 이 짓을 계속하면 기름통이 수렴해. 이 말을 잘 생각해봐요. 현재가 이미 무한의 시간이 흘렀어. 25,000년이 흘렀어. 현재야. 그럼 우리는 지금 수렴하고 있는 기름통을 바라보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수렴한다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가 아니에요. 이 짓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는 거지. 그게 수렴한다지. 그러니까 지금 기름통 한번 잘 생각해봐요. 지금 기름통에 얼마가 있어야 그중 반을 쓰고 100리터를 부었을 때 원래 량이 안 변할까? 이제 감이 좀 와요? 아직도 안 와요? 지금이 수렴하는 상태라고 얘들아. 오늘도 기름량은 이만큼이어야 되고 내일도 기름량은 이만큼이어야 돼.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지금 기름통에 있는 양의 반을 쓸 거거든? 반을 쓰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할 거야? 100리터를 부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같은 기름량이 된다고. 그럼 오늘 있었던 기름량은 얼마일까? 200리터여야죠. 그러니까 얘가 사용한다고 하는 그 기름량의 절반이 정확히 100리터여야 하는 겁니다. 쓰고 그대로 붓는다고. 알겠어? 이게 직관에 의한 풀이에요, 이게. 현재가 무한이라면 지금 수렴하는 양이 있을 거고 내일도 요 양일 테고 난 이걸 반을 써버린 다음에 여기다가 100리터를 부을 건데 어머 씨발 그럼 이게 100리터였네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쓴 다음에 부은 게 수렴해야 되니까.
그럼 남아있는 양도 100리터일 거고 그 수렴하는 기름값은 200리터라고요. 니네들 이 말이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태초에 바다가 뭘로 이루어져 있었지? 지구과학 배운 사람 알 거 아니야. 지구 탄생기에 바다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 액화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액화메탄. 제 가벼운 애가 바깥에 떠서 이렇게 액화됐으니까. 말했잖아. 최초값은 중요하지 않다고. 초기값은 중요하지 않아. 이제 여기서부터 화산이 터지기 시작해요. 화산이 터지고 수증기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비로 떨어지고 다시 지하로 스며들고 화산 터지고 수증기가 비로 내리고 다시 이거 생물체가 거기에 이제 똥을 싸고 사체가 녹고 뭐 이제 이런 일을 반복해요. 그래서 56억 년이라는 이 정도면 무한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56억 년이라는 무한의 루틴을 반복했다고. 화산 터지고 비 내리고 생명체 썼고 화산 터지고 비 내리고 생명체 썼고 강에서 바다로 강에서 바다로 바다는 증발 강으로 내리고 이 짓을 56억 년 동안 순환시켰다고. 그래서 바다의 염도는 0.43%로 일정하잖아요. 수렴하고 있잖아 바닷물이. 바다의 염도가. 와, 나 이런 거 기억해. 어우씨, 0.43% 이런 거 기억해. 나 과학 좋아했으니까. 이 발상을 여기다 하면 돼. 지금이 무한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무한이다. 뭐, 또 있지 않냐? 이거. 봐. 이거를 앞에서부터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앞에서부터 보니까. 에? 앞에 원에 4분의 1을 따다가 12파이를 보태서 다음 원을 만든다. 이거 아니야? 이 얘기 잘 읽어보면 이 전 원에 4분의 1을 따다가 거기다 12파이를 보탠 넓이의 원을 만든다. 이거잖아. 자, 그럼 기회를 줄게. 생각해봐. 지금이 무한이야. 이미 수렴하고 있어. 이 원은 이미 수렴하고 있어. 이 원은 이미 수렴하고 있어. 근데 한 번을 더해도 똑같은 원이 될 거야. 그게 수렴이니까. 그럼 내가 가진 원의 4분의 1을 떼다가 여기다가 붙이고 12파이를 얹으니 넓이가 그대로더라. 이거 아니에요? 전번 시행에서의 넓이의 4분의 1을 떼다가 여기다가 얹고 그리고 플러스 12파이를 얹었더니 전원과 똑같아지더라. 그럼 요거 4분의 1 한 조각, 이게 요렇게 세 조각 합친 게 이게 12파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한 조각당 얼마란 얘기야? 4파이란 얘기지? 그럼 이 원의 넓이 얼마야? 16파이. 요런 직관 가능해요. 물론 정해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아이고야. 내일은 목소리 또 안 나오겠네. 다음 원은 전 번째 원의 4분의 1 조각에다가 12파이를 더해서 만든다. 이렇게 돼야죠.
SN이구나. SN. 리미트 SN 때리면 얘가 알파로 수렴 4분의 1 알파로 수렴 더하기 12파이. 그래서 넘어가면 4분의 3 알파는 12파이. 3, 4, 12, 4, 4, 16. 알파는 16파이.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제 점화식은 나오면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 매우 반갑죠. 준비가 된 자에게는 늘 어떤 문제든 반가워요. 다음에 이거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자. 얘도 여기 물어봤고 얘도 이거 물어봤지. 자부장 이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100만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차함수는 뭐든 간에 얘와 기울어져 있는 직선이 만나는 길이를 물어보면요. 길이를 물어보면요.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하지 마세요.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뭘 보는 거냐면 너희는 이 교점이 알파이고 이 교점이 베타이고,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의 차이,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보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거 정말 1학년 때부터 100만 번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나서 그럼 이 길이는 어떡하라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가는 거라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근데 저 여기만 알고 여기는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울기가 있는 거죠. 기울기가 있는 거라고. 이 기울기 얼마야 지금? 2라고. 기울기라 하면 가로중분분의 세로중분의 비율값을 기울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면 여기는 2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따라서 이 길이는 루트 5배한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요. 1대 2대 루트 5. 제발 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좀 하지 말아요. 어차피 2차랑 1차랑 연립해서 풀면 얘랑 얘 나올 텐데 어떻게 이걸 점으로 다 가려고 그러냐. 점으로 하면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발 기울기 좀 보시고. 그럼 이런 애는 기울기가 문자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자는 무슨 상관이야. 문자도 다 되지. 기울기가 2n이라는 건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n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란 뜻입니다. 그것도 비율로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된다고요. 1대 2n 대 루트 4n 제곱 플러스 1. 다만 이게 1이 아니고 실제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딱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직각삼각형은 계속 확장되고 줄어들어도 닮은 비를 그대로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근각의수와의 관계의 요 거리로 보는 거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지 말라고 100만 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좀 알아먹을 때도 됐죠. 근데 이런 게 그거예요. 이런 게 출제자의 실수. 이게 지금 개념 넓히기에 나온 이유는 문제가 어려웠거나 뭐 대단한 확장성을 가져서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학력고사 기출이에요. 학력고사 기출이었는데 출제자가 실수를 한 거죠. 아이들이 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얘를 연립해서 열심히 풀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냐? y 이퀄 x 제곱과 직선 n분의 1 x 더하기 4는 0,4를 정점으로 하고 기울기가 n분의 1인 직선이란 얘기인데 리미트 n 무한대로기 때문에 n 무한대를 먼저 보내버린 거지. 여기서 이거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냐? 기울기 0대죠. 예. 그래서 y는 4대요. 이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이렇게 눕다가 결국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 y는 4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4예요. 4로 수렴. 완전 10초 컷이었지. 이게 몇 년도 학력고사더라. 하여튼 뭐 그랬어요. 지금은 이때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많이 세련돼지고, 예, 선생님들도 이제 애 큰 게 어른이라고 이 당시 이거 공부해서 대학 간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들 아냐. 그러니까 이제 예, 직관으로 안 풀리는 문제를 내려고 무진장에 애를 씁니다. 근데 자칫 한 번씩 놓칠 때가 있으니까 무한을 미리 보내는 건 예, 한 번씩 꼭 해봐야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수열의 극한과 무한급수에 동시에 나오는 유형인데요. 정오 판정 문제라고 합니다. 다음 명제 중 옳은 것은 그른 것은 하는 OX죠. OX. 옳아요, 글러요, 옳아요, 글러요. 이게 수능 출제 확률 100%일 때는 보통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런 명제가 주어져 있는 프린트가 한 뭐 다 합치면 한 대여섯 장 돼요. 빽빽히 채워서 그거 나눠주고 외워! 라고 하는 거야. 역시나 500장 외워! 500번 쓰는 거야. 예.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수능 한 문제를 반드시 맞추게 되니까. 이게 난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명제가 지금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잖아. 원래 명제가 참일 때에는 증명을 합니다. 참임을 유도하죠. 그리고 명제가 거짓일 때는 뭘 하지? 반례를 찾죠. 근데 두 개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 이건 이미 참인다 거짓이다를 알 때 얘기야. 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두 짓을 하려면 꼭 딜레마에 빠져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옳다라고 증명을 하려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옳음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원래부터 옳지 않았다. 와 나의 실력이 부족하여 옳음을 증명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갈래가 생겨요. 자, 반대로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반례를 열심히 찾았어. 반례가 안 찾아져.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지? 원래부터 참이었다. 와 나의 실력이 부족하여 반례를 찾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항상 딜레마 상황에 빠져요. 옳고 그름을 모를 때에는. 예, 그래서 강사들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게 수학을 좀 잘하는 애들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졸라 많은 참과 졸라 많은 거짓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딱 읽으면 벌써 참인지 거짓인지 느낌이 와. 내가 읽었던 무언가와 닮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참이다 거짓이다를 얼추 한 51%, 49%로 확정을 지어놓고 나서 이제 반례를 찾으려 하거나 옳음을 증명하려 하거나 이렇게 가거든. 예전에는 그 노력이 분명히 가치가 있었다고, 값어치가 있었다고. 근데 있잖아요, 얘가 지금 수능에서 소멸 단계거든, 이 문제가. 근데 또 내신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계륵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고. 얘를 열심히 시키자니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그렇다고 야야야 이거 하지마 라고 하기에는 나오면 어떡해? 없앤다는 얘기 없었는데.
이렇게 돼. 그러니까 수능 출제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참 애매한 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중간쯤을 택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 진짜 유명한 참과 진짜 유명한 거짓들이 있어. 이런 필수예제 같은 애들이지. 요 정도만 좀 외워두자. 요 정도만 알아두자. 아주 유명한 발례를 외워두자. 그리고 아주 유명한 참 같은 게 있다. 예를 들어 1번이에요. 1번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연립 방정식 형태. 그러니까 리미트 PAN 플러스 QBN이 수렴한다. 그리고 리미트 RAN 플러스 SBN이 수렴한다. 이 두 조건이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N과 BN의 연립 1차 방정식 같은 형태가 수렴한다로 확정이 되면 확실히 리미트 AN도 이대로 수렴하고 리미트 BN도 이대로 수렴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참이에요. 그래서 난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리미트 1AN 더하기 1BN이 수렴하고 리미트 1AN 더하기 0BN이 수렴하는 거야. 요 앞에 계수가 0이었던 거지, 0. 그러면은 확실히 이 두 꼴은 연립방정식 형태의 꼴이 맞죠? 수렴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리미트 AN, 리미트 BN 모두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 바로 참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되나? true, false 뭐 이렇게 쓰니까. 이거 참이에요. 이 꼴을 기억하는 거예요. 연립 1차 방정식 형태. 연립 1차 방정식 형태가 각각 수렴하면 수열도 모두 수렴한다. 개별 수열도 모두 수렴한다. 그리고 2번 아주 유명한 거짓인데요. 이거 아주 유명한 거짓인데 그 발례가 맨날 이것저것에 공통으로 쓰이는 발례들이 있어. 이게 진동하는 경우죠. 진동하는 경우. AN을 1, -1, 1, -1, 1, -1 이렇게 진동시키면 리미트 AN은 발산하는 거 맞아요. 진동도 발산이니까. 그리고 리미트 BN을 -1, 1, -1, 1, -1, 1 이런 식으로 진동시키면 리미트 BN도 발산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더하게 되면 더하면 0, 더하면 0, 더하면 0, 더하면 0 이렇게 되죠. 수렴이에요. 그러니까 AN, BN이 각각 발산하면서도 그 합이나 그럼 더하기가 되면 빼기도 되겠지. 진동을 잘만 시키면. 차나 곱도 돼요, 이거. 01, 01, 01 이렇게 진동시키면 곱도 수렴시킬 수 있어요. 곱이나 나누기, 사칙연산 모두가 수렴할 수 있다. AN, BN을 모두 발산시키면서도 사칙연산, 그 수열의 사칙연산은 모두 수렴시킬 수 있다. 아주 유명한 거짓입니다. 근데 이것저것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해? 이것저것 잘 모르겠을 때는 길을 쓰고 발례를 찾아야죠. 기본적으로 틀렸다는 전제를 하세요. 금형제가 틀렸다는 전제를 하고 길을 쓰고 발례를 찾다가 못 찾겠으면 참으로 찍으세요. 이런 거. AN, BN 중 하나만 수렴하면 두 수열의 곱은 발산한다. 길을 쓰고 발례를 찾으세요. 둘 중 하나만 수렴. 하나는 진동시켜. 1, 3, 1, 3, 1, 3 이렇게. 그리고 B에는 수렴시켜. 그런데 둘의 곱이 수렴하게 만들어봐. 리미트 BN이 0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옆에 놈이 진동을 하건 말건 걔와의 곱은 0이 될 테니. 발례를 찾았으면 넌 틀렸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런 단원이다. 적어도 이거를
모아서 보지는 않겠지만 모아서 라떼는 모아서 봤죠. 예. 노트에다가 매번 이거 새로 발견된 명제 있으면 적어놓느라 바빴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너희가 만나는 문제에서의 만큼은 이제 참거짓의 발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외우려고 애써 보시면 3학년 때까지 좀 쌓이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보면 0an 더하기 1bn으로 이것도 연립방정식 형태죠. 연립 1차 방정식 형태니까 각각 수렴하는 거 맞고요. 그 수렴하는 값은 얼마냐? 실제로 연립방정식처럼 풀면 됩니다. 리미트 bn 여기다 넣어버리면 돼요, 그냥. an은 2다. 이거 맞고 하나는 수렴하는데 하나는 0으로 수렴하면 둘의 곱은 0으로 수렴한다. 맞고 3번은 어때요? 하나는 0으로 수렴하고 하나는 무한대로 수렴한다. 이 무한대가 수가 아니듯이 이 0도 수가 아니에요. 이거 상태지. 예, 그러니까 0으로 수렴, 무한소로 무한이 가까워지는 거죠. 이때는 둘이 싸운다고요. 둘이 싸워서 강한 쪽이 이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로의 속도가 더 빠르면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0으로의 속도가 더 빠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로 무한대로 가는데 2차로 0으로 들어간다. 그럼 얘가 이겨. 예,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얘는 무한소로 얘는 무한대로 발산했는데 둘이 곱하면 3 이런 숫자가 나오기도 해요. 예, 우리가 실제로 그걸 가지고 함수의 극한 대부분의 문제를 푼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항상 0은 아니다 해서 틀린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무한대인데 무한대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속도가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했다고 해서 0이 되는 거 아니고요. 예, 심지어 속도가 똑같다고 해도 0이 아니라 어떤 수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3으로 수렴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AN이 빠르면 양의 무한대, BN이 빠르면 음의 무한대, 그리고 둘의 속도가 똑같을 때 0 아니라 어떤 숫자로도 수렴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둬야죠. 예, 그래서 4번도 항상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예, 기억번 같은 경우 이제 개념서를 열심히 읽으라는 이유가 개념서에 보시면 샌드위치 공식, 간접 극한 유도할 때의 전제가 이거예요. 예, 그래서 AN, BN이 크기 차이가 나고 리미트가 무한대이면 그러면 무한대는 대소관계가 없으니까 이거는 수렴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크기 차이가 나면 극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맥시멈은 같아지는 거라고요. 같아지는 거. 그리고 무한대의 속도가 다르다는 거지 대소 비교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싸리 BN이 AN을 무시해버리는 일도 벌어지니까 AN이 무한대로 발산하면 BN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 이거는 무리수의 극한 딱 생각해보면 딱 맞아요. 우리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둘을 뺐는데 숫자 하나로 수렴한다 라고 하면 루트 얼마 그거 이렇게 유리화시켜서 풀었더니 수렴하는 꼴 봤잖아. 딱 그 케이스고 그것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얘가 무한대로 달리는 속도와 얘가 무한대로 달리는 속도가 똑같을 때만 수렴할 수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둘을 무한대로 가는 두 속도를 나눠버리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한대의 속도가 같으니까.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이게 이제 그 아까 사용한 그 유명한 발례, 진동시키는 발례를 가진 거짓인 명제라고요. 리미트 AN, BN이 0이야. 그러면 AN이 0으로 수렴하거나 또는 BN이 0으로 수렴한다. 아니라고요. 얘가 10, 10, 10 이렇게 되고 얘가 0, 1, 0, 1, 0, 1 이렇게 되면 둘의 곱은 0, 0, 0, 0, 0으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진동으로도 얼마든지 수렴시킬 수 있다. 예. 수열의 극한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죠. 처음이라서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속도를 좀 냅시다.